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일영입니다.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열심히 달리신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저랑 같이 하시는 거 잊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댓글 알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저는 체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남겨주시는 짧은 이야기라도 저는 진짜 용기 100배가 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리라 생각하면서 짧지만 간단하게라도 체크해 드립니다. 자, 같이 가야죠. 오늘도 문제 볼게요. 국회직 8급이고요. 올해 문제였어요. 요번 문제는 하자 무효취소인데요. 기본적인 내용 살펴보고 또 문제 보시는 거 알죠? 오늘도 가보겠습니다. 자, 행정의 하자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또 기억니은 디귿리을 또 기억 보고 바로 정답 먼저 선별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푸시면 조금 더 쉽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자 개념은 봐셔야죠. 행정의 하자. 자, 기본적으로 행정행위라는 개념은 좁은 학문적 경험적 개념. 그래서 행정이란 말이 나왔을 때 세 개는 꼭 생각하셔야 돼요. 법률루보.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서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행정행위는 권리의무의 변동을 일으키는 한마디로 효력 있는 또는 뭔가 변동을 일으키는 사안으로서 효과가 있는 행위죠. 효과가 있는. 그래서 이걸 법률관계 변동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법률효과, 관계를 일으키는 효과.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권리의무의 변동과 무관한 건 행정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 거를 우리는 반대로 얘기해서 반대로 얘기해서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행위는 법률관계의 변동과 관계없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위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행정위가 아니다. 자, 그에 반해서 또 그다음에 처분 등은 쟁송법적 개념으로서 우리나라 법정, 실정법에 있지만 요 행정행위는 어느 게? 자, 행정행위는 학문적 개념으로서 좁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행정행위가 처분 등보다 일반적으로요. 반드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좁다, 엄격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청의 행위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법, 자, 효과를 일으키는 외부적 작용. 그래서 권력적 단독행위. 단독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신청이 있더라도 법대로 나오면 신청하는 대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단독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권리의무의 변동을 일으키는 그런 성격을 지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행위는 안 되죠. 이런 엄격한 요건을 다 갖추면 행정위.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자, 뭐라고 그래요? 그 거부, 행정심판 재결. 이것까지 있어봐야 2개밖에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분이 2개밖에 더 많지 않은 거다? 아니죠. 그 거부, 행정심판의 재결 플러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모두를 뭐라고 한다? 처분이란 말을 써갖고 쟁송법상 개념으로서 쟁송대상,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의 실정법의 개념인 처분 등 요거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성질과 법률에 근거 없이 나와도 처분성을 인정하는 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죠. 얘는 법률로 법적 근거를 반드시 두고 법률에 행정행위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 권한 있는 청, 그래서 주체,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해야죠. 그래서 확가적타, 내용, 형식. 일반적으로 행정에는 특정한 형식을 띠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절차. 행정에는 침입적 처분에 관한 사전 절차 같은 것들이 있죠. 이걸 다 갖춰서 내부적 성립 요건이라고 합니다. 성립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그냥 주머니 넣어 갖고 다니면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권리의무의 변동을 일으키고 상대방과의 작용관계에서 나와야 되니까 반드시 이걸 외부에 표시할 것. 그 다음에 이게 외부적 성립 요건. 이걸 갖춰야 행정위가 완전히 성립된 거고요. 그러나서 당사자 상대방에게 이거 반드시 국민일 필요는 없어요. 상대방은 다른 타 국가기관도 관계없어요. 이거 상대방이라고 그렇지 국민에게만 나올 때가 아니고 상대방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켜야 되니까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까지 요구합니다. 발신주의, 요지주의보다 중간에 도달주의. 이걸 효력요건, 효력 발생 요건 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행정위가 온전히 성립되는데 온전히 그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빼먹는 순간보다 하자가 있다. 그러면 흠이 있다. 이걸 우리는 법대로 안 나왔다. 위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행정위가 하자 있다. 흠이 있다. 위법하다. 그걸 하자 있는 행정위 하자. 그 중에 주체 내용에 관한
결함이 있으면 요거 조심하셔야죠. 주체 내용에 관한 결함이 있으면 요거 여기에서 결함이 있으면 주로 무효라는 하자. 하지만 절차나 형식의 하자가 있으면 주로 취소 사유라는 하자에 해당되고요. 외부에 표시가 안 되면 아예 효과가 없죠. 무효라는 하자에 되고, 그다음에 도달하면 효과가 없겠죠. 무효라는 하자. 그래서 행정의 하자의 종류는 크게 취소, 무효. 근데 어느 때는 취소되고 어느 때는 무효된다는 게 정확한 기준이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명문의 기준은 없지만, 그래서 학설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죠. 자, 기본적으로 중대한 하자와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 누가 봐도 명백하고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무효라는 말을 하고요. 둘 중에 모두 다 해당되면 무효. 하지만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그럴 때는 취소 사유, 이렇게 본다는 게 일반적이죠. 둘 다 하자가 없으면 그러면 유효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행정의 하자의 개념을 무효 취소로 나누고, 무효 취소를 뭐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할 때 명문의 기준은 없지만 통설 판례가 중대 명백 성설에 따라서 중대한 법 위반 사실과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 두 가지 모두 다 갖추면 무효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갖추지 못해도 그러면 취소 사유의 정도. 취소 사유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되기 전까지, 또는 직권 취소, 쟁송 취소, 그러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그 행정에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게 하자라는 개념이에요. 하자. 솔직히 말해서 무효 취소 구별의 기준. 그래서 국가배상은 위법하면 되지 무효 취소라는 기준을 따로 안 해요. 왜? 둘 다 뭔가 빼진 위법은 전제고, 그 위법의 정도에 따라서 무효 취소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위법하다 해서 무효 취소가 바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국가배상은 위법하기만 하면 되지 정도 차이를 구분해서까지 국가배상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법하기만 하면 되는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건 무효 취소를 구분하는 기준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거야. 무효 취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간 제한이 있다, 취소. 무효는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권한 있는 기관에서만 취소할 수 있다. 무효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를 공부할 때는 너도 나도 언제라도 무효 이렇게 하시고요. 취소는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짧은 쟁송 기간을 두고 있고, 그래서 유효하게 취급하는 공정력, 불가책력, 이런 특수한 효력이 나옵니다. 무효는 그런 특수한 효력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행정행위 편의 하자편이에요. 자, 일단 옳은 것만을 고르면 하고 있는데,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권한 위임 없이, 이건 주체에 관한 하자예요. 주체. 그런데 문제는 주체에 관한 하자인데, 문제는 최관, 출장, 소장도 소장이거든요. 어찌됐든 출장에서는 간이 소장이에요. 소장도 권한이 있어요. 근데 위임 권한 없이 행해진 관세부가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다. 이분도 소장이라니까요. 그럼 세관장하고 이분도 장이고요. 이분도 장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작은 장, 큰 장. 근데 권한이 어느 범위까지 여기도 있고, 소량이지만 있고, 그래도 큰 장이니까 크게 있고 한데 권한의 범위를 솔직히 명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이럴 때는 중대한 하자는 있어도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둘 다 짱짱이니까. 그래서 이거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그러면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럼 기억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니은은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나가는 거고, 니은 행정의 하자 유무 여부는 행정 차분이 행해졌을 때 법령과 사실상태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그 차분 이후에 법령의 개편한 사실상태 변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는 지문. 그럼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되네요. 아니,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와우,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금방 2번이 이거 큰일 났네. 니은은 똑같이 들어가니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틀린 지문을 고르는 게 아니라 저처럼 문제 풀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들어가야 되고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니은. 그럼 디귿 리을 중에 니은은 볼 게 아니었네요. 디귿 사실관계 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면 사실관계를 찾아봐야 된다는 건 그 자체 내에서는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빨리 가서 진짜 사실관계 확인해봐. 그럼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명백한 하자라고 봐야 할 것이다. 틀린 지문. 그러면 리을이네. 니은 4번이네요. 4번 맞는 지문은. 자, 리을에 또 근데 이게 디귿의 해설이 리을에 있었어요. 볼게요. 행정처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벌을 한 경우 해당 법률 관계에 대해서 그 법률 규정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면,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해야죠.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행정청은 이를 잘못 해석했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 할 수 없다. 이거 같은 지문인데, 그럼 여기 명백하다 할 수 없다는데 얘는 명백하대. 그러니까 얘는 맞고 쟤는 틀리지. 이거 같은 판례였어요.
앞에서 먼저 결론을 두고 여기에 왜 그런가라는 이유를 리을에다 넣는데 그걸 판례지문을 이렇게 두 개로 해갖고 디귿리을을 했네요. 정답은 옳은 지문을 고르세요. 그래서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이었어요.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물론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냥 기억 그래서 빼고 그랬더니 3번, 4번 근데 니은이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니은을 봤던 거죠. 왜냐면 5지문까지 있었으니까. 만약 5번이 없었으면 바로 니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5번 때문에 니은을 봤던 거고 근데 니은은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제 5번 탈락. 그러면 3번, 4번 중에 디귿리을, 디귿 보니까 틀린 지문. 그래서 바로 정답은 4번이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하신 일주일 어떠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가고 싶지 않나요? 자,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또 갑자기 또 시원해지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주말에는 강론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